오늘은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과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과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신 코드를 보면은 자바 코드 컨벤션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참조해서 걸어놨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오라클의 자바 문서에 네이밍 컨벤션에서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 짓는 방법 중요하죠. 우리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도 뭐 두 글자나 세 글자, 네 글자 그렇게 짓잖아요. 뭐 이름을 뭐 다섯 글자, 여섯 글자로 짓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회 문화에서 쓰는 이름의 규칙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겠습니다. 패키지, 요거 지난번에 잠깐 했었죠. 유일한 이름으로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만든 패키지의 패키지명이 전 세계에서 오직 지금 나만이 쓰고 있는 패키지 이름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두 소문자로 쓴다. 앞부분은 도메인 이름 반대 방향으로 한다. 그쵸? 이 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클래스는 명사로 시작한다. 명사로 한다. 그리고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모든 단어를 쓰고 약자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야지 단어를 축약해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그러니까 전체를 대문자로 쓰거나 전체를 소문자로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메서드는 동사로 한다. 첫 글자는 소문자로 하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이걸 캐멀 케이스라고 합니다. 낙타등, 그쵸? 낙타등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어가 여러 개면은 이렇게 볼록하고 첫 단어, 새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 글자, 이걸 대문자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variable, 변수요. 변수는 메서드랑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첫 글자는 소문자로 하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똑같이 캐멀 케이스로 쓰는데 짧지만 의미 있는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float, my with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이름으로 하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임시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한 글자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int i, 캐릭터 c 이런 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변수일 때만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int i 제일 많이 쓸 때가 어디예요? for문으로 i를 뭐 0부터 10까지, 0부터 100까지 돌릴 때, 그쵸? 그럴 때 오로지 카운트하는 용도로 i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 루프를 돌리기 위한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임시 변수 이럴 때만 이렇게 한 글자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이거는 상수를 말하는 거죠. 상수는 모두 대문자로 하고 단어 구분은 언더스코어로 한다. 이걸 언더스코어 케이스라고 해요. 이렇게 파이널 콘스탄트는 파이널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파이널은 전부 대문자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어랑 단어 사이는 언더스코어로. 얘는 전부 대문자니까 캐멀 케이스를 쓸 수 없겠죠. 이렇게 캐멀 케이스는 소문자로 쓰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단어가 시작하는 부분만 대문자로 쓰는 걸 캐멀 케이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단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언더스코어로 연결하는 걸 언더스코어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클래스, 메서드, 베리어블 이런 것들은 다 캐멀 케이스를 쓰고 파이널 값만 이렇게 언더스코어 케이스를 쓴다. 이렇게 앞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학기 웹 1 때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바에서 쓰는 웹에는 이렇게 영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씩 영역을 볼게요. 여기 참고하는 요 문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 웹 컨텍스트 영역이 있고 요게 애플리케이션 영역, 요게 세션 영역, 리퀘스트 영역, 페이지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웹 컨텍스트 영역, 그래서 컨텍스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영역 그런 같은 말이에요. 이 영역은 요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이런 오브젝트를 쓰고요. 이건 애플리케이션 전역이 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접근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에 데이터를 넣으면은 어떤 서블릿에서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다 액세스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그 오브젝트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싶은 거 또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저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스프링을 쓰면 스프링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스프링의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래서 거기서 싱글 인스턴스로 다 인스턴스를 저장해 놓잖아요. 그 스프링의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도 결국 웹에서는 이 컨텍스트 영역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 영역. 세션 영역은 세션별로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션이 뭐냐면은 결국은 브라우저 한 개에 할당되는 영역이에요. 그거 브라우저 하나당 할당되는 영역을 세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만약에 10명이 서버에 붙어 있다. 그리고 각 사용자당 브라우저를 한 개씩 쓰고 있다. 그럼 서버에 세션 영역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서버를 보낼 때, 리퀘스트를 보낼 때 브라우저에서 우리 웹에서는 서버랑 브라우저가 커넥션 리스잖아요. 브라우저랑 서버 사이에 연결이 없어요. 무슨 게임 할 때처럼 동시 접속해갖고 게임은 게임 서버랑 접속되어 있는 상태로 서로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전화는 내가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를 커넥션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그러고,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거나 할 때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서로 연결이 없잖아요. 서로 보내고 받을 때만, 그때만 잠깐 연결해서 보내고 받는 거지 평소에 연결해 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 웹하고 브라우저 사이에도 서로 커넥션이 없습니다. 커넥션 리스예요. 그리고 서로 요청 응답, 그걸 리퀘스트 리스판스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하고 서버에서 그거에 맞는 응답을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보내고 받으면 끝이고 평소에 연결을 유지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리퀘스트를 보낼 때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세션 아이디라는 걸 보내요. 그리고 그 세션 아이디가 이 세상 모든 브라우저가 다 유일하게 그렇게 그 세션 아이디를 갖도록 그렇게 모델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버 브라우저에서 세션 아이디를 보낼 때 그 세션 아이디를 갖고 서버가 이 브라우저가 전에 나한테 요청했던 거랑 같은 브라우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도 마찬가지로 죽였다가 다시 살리면 또 세션 아이디가 바뀌죠. 그리고 한 컴퓨터에서도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고 파이어폭스를 실행시키고 구글 크롬을 하고 그러면은 서로 브라우저가 3개를 띄우면 세션이 3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한 브라우저에서는 탭을 여러 개 만들어도 다 로그인이 서로 유지가 되지만, 뭐 엣지에서,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로그인 했는데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실행시키면 로그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서로 다른 세션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세션끼리 유지하는 거를 세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보기에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뭐 10번을 요청을 했다. 아니, 클라이언트가 10명이다. 10명이 각각의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있다. 그럼 서버에 세션 영역이 10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밍은 다 지금 서버에서 프로그래밍 되고 있다는 거를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리스판스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죠. 서버에서 실행돼서 리스판스를 보내면 브라우저에서 하는 건 HTML을 화면에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션 영역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로그인 영역. 그쵸?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 정보가 세션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죽이면은 뭐
로그인이 없어지잖아요. 물론 로그인 유지하는 걸 체크해 갖고 보내면은 계속 그 쿠키에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세션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세션 영역이 브라우저 하나당 할당되는 영역이고, 우리는 브라우저를 죽였다가 살려도 계속 세션이 유지되게 하는 그 방법은 지금 그냥 단순히 세션에 저장하면 안 되고 더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로그인 정보를 세션에 저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영역이 있어요. 리퀘스트 영역은 한 번에 요청이 처리될 동안 유효한 영역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블릿 체이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해요. 그쵸? 여기 지금 서버예요. 그럼 리퀘스트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이 URL에 매핑된 서블릿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핑된 게 서블릿 1인데, 서블릿은 서로 간에 포워드를 해가면서 다음 서블릿을 계속 요청을 이렇게 연속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은 서블릿 1이 처리하고, 어떤 부분은 서블릿 2가 처리하고, 어떤 부분은 서블릿 n이 처리하고, 이렇게 서블릿을 여러 개를 연결해 갖고 각각의 처리를 나눠서 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이 포워드를 하는 동안 리퀘스트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블릿에서 이제 리스판스를 만들어 갖고 브라우저로 보내주죠. 그러면 이렇게 포워드 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는 영역, 그게 리퀘스트 영역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리퀘스트 영역이라는 거는 한 번의 요청이 처리될 동안 유효한 영역.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기술이 이거잖아요. 만약 hello 서블릿 했는 forward에서 hello.jsp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서블릿 JSP도 서블릿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JSP 하면 서블릿하고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JSP가 페이지 컴파일레이션 해갖고 우리는 JSP로 쓰지만 서버는 JSP를 서블릿으로 컴파일 합니다. 페이지 컴파일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JSP를 포워드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서블릿 체인으로 인해서 다른 서블릿으로 포워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서블릿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뒤에 서블릿에서는 리스판스를 만들고, 이렇게 서로 일을 분담시킨 거죠. 우리가 했던 예제를 보면 유저 리스트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내면 얘가 유저 리스트 JSP로 포워드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 리퀘스트에 get 파라미터 해갖고 파라미터가 일로 여기서 여기까지 쭉 넘어가는 겁니다. 리퀘스트에 파라미터를 실으면은 get이나 post로 뭔가 정보를 넘기잖아요. 그럼 그 정보가 서블릿 이 뒤에 유저 리스트 JSP까지 쭉 한꺼번에 넘어간다는 거죠. 포워드를 하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 이 영역, 이걸 리퀘스트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페이지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영역은 JSP 페이지 한 곳에서만 그 유효한 영역, 이걸 JSP 페이지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건 JSP 컨텍스트라는 여기에 저장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리퀘스트는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 자기 페이지 내에서만 쓰는 JSP 컨텍스트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얘 자체에서 자기가 페이지를 만들면서 자기만 쓸 그런 영역은 JSP 페이지 영역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리퀘스트 영역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서블릿에서 데이터를 만들면 이 데이터를 리퀘스트에서 애트리뷰트에다 실어서 포워드를 시키면 여기서 애트리뷰트에서 받아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모델 2에서 이제 유저 리스트 서블릿 만든 걸 보면 이렇게 유저 DAO에서 유저 리스트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리퀘스트다 셋 애트리뷰트 갖고 유저 리스트란 이름으로
이게 지금 네임 밸류 페어예요. 그쵸? 이 이름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걸 꺼낼 땐 이 이름으로 데이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맵입니다. 맵. 이 리퀘스트에 맵이 있어요. 그 맵에 유저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유저리스트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set attribute 하면은 이게 결국은 여기서 데이터를 유저리스트를 여기서 리퀘스트에다 실어 갖고 forward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JSP 보시면 리퀘스트 get attribute하고 유저리스트하고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퀘스트 영역에 저장된 유저리스트 값을 다시 꺼내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얘는 데이터를 DEO에서 가져오는 유저리스트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얘는 다 구성을 하는 겁니다.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얘를 리퀘스트 영역에 실어서 forward를 하면은 얘가 그 세션에 있는 얘가 리퀘스트 영역에 있는 값을 꺼내서 그냥 얘는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리퀘스트 영역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 얘가 책임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 얘가 책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션 영역은 지금 브라우저에서 한 브라우저에서 서로 공유하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로그인하면 로그인 정보를 세션 영역에 저장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소스를 보시면 이제 로그인 서블릿에서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그쵸? 여기 유저 뒤에서 로그인 해갖고 유저를 갖고 오는데 성공을 하면 얘를 이제 리퀘스트에서 세션 하면 세션 정보 세션을 구하거든요. request.get 세션 하면, 그러면 이 세션에다 set attribute 해갖고 대문자 유저라는 이게 attribute 네임이고 이게 밸류죠. 이게 네임 밸류. 이것도 세션 영역에 있는 맵입니다. 세션 영역에 있는 맵에 유저란 이름으로 이제 유저 오브젝트를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이 세션 영역은 우리가 이제 유저 인포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session.get attribute user. 얘는 리퀘스트 영역이 아니고 세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어느 위치에서건 세션에서 애트리뷰트를 꺼내서 유저를 꺼내면은 그 유저 로그인한 유저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로그인 서블릿에서 이렇게 세션을 넣었잖아요. 그럼 그게 다른 어떤 서블릿에서든지 세션을 찾아서 서블릿 JSP 어디서든지 세션을 찾아서 get attribute user 하면은 로그인한 유저가 거기에 들어있는 유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로그인에 실패했으면 유저가 없겠죠. 이 부분은 또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HTTP 리스판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서버에서 리스판스를 이제 서버에서 리퀘스트를 모두 처리해서 리스판스를 이제 보내잖아요. 그 브라우저가 리스판스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 단순히 뭐 HTML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리스판스 헤더에 그 상태 코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태 코드를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링크 한 데 보시면 이게 위키백과의 상태 코드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상태 코드가 이렇게 응답 코드가 이렇게 많아요. 뭐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이거 많은데, 이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웹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잘 모르는 코드 나오면 일로 들어와 갖고 찾아보면 되죠. 먼저 200이라는 걸 받으면 이게 OK입니다.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2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다이렉트 할 경우에는 302번을 이제 보내고, 리다이렉트를 할 경우에는 302번을 보내면서
리다이렉트한 URL을 리다이렉트할 URL을 같이 보내게 돼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리스판스를 302번을 받으면 이 URL로 리퀘스트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리다이렉트가 되는 거는 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서버로 한 번 더 보내게 돼요. 그리고 304라는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건 보통 이미지 같은 거에서 304가 많이 나옵니다. 브라우저에 캐시되어 있는 버전을 쓸 때 304번. 그리고 400은 배드 리퀘스트예요.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뭐 get post 그런 거 안 맞을 때, 또는 파라미터가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안 맞을 때, 그럴 때 이제 400번 배드 리퀘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401번은 권한 없음, 인증이 필요한 리소스에 인증 없이 접근할 때, 이게 unauthorized 401번이고요. 403번 forbidd는 서버가 요청을 거부할 때, 서버의 모든 URL이 다 그 브라우저가 요청할 때 응답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요청을 응답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브라우저에서 금지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요청을 거부할 때, 그럴 때 forbidden이라고 합니다. 이 forbidden은 not found랑은 다른 거예요. not found는 아예 리소스가 없는 거고, forbidden은 리소스가 있었는데 서버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거부할 때, 그때 forbidden입니다. 그리고 500 인터널 서버 에러, 서버에 오류가 발생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인터널 서버 에러는 사실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든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404번, 500번 이런 거죠. 그래서 URL이 없는 거예요. 매핑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매핑된 서블릿이 없을 때, 이럴 때 not found고요. 인터널 서버 에러는 서버에서 뭔가를 작업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인터널 서버 에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302번 리다이렉트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add user 서블릿에 보면 이제 사용자 등록이에요. 회원 등록할 때 사용자가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을 써갖고 이제 서버로 포스트로 서밋을 하잖아요. 그럼 서버가 받아서 이거를 유저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add 유저를 하는데, add 유저를 성공하면은 지금 response.send redirect 해갖고 여기 보면 모델2의 유저의 유저 리스트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add 유저를 해갖고 유저 성공하면 일로 리스판스 하고, 실패하면 여기로 리다이렉트 하고, 실패하면 이제 이쪽으로 리다이렉트 하라고 이제 한 건데, 이럴 때 성공했을 때 볼게요. 그러면 리다이렉트를 하면 send 리다이렉트 하고 이렇게 request get 컨텍스트 패스 한 다음에 여기다 URL이 새로 나오잖아요. 이 URL이 뭐냐 하면은 지금 서버에서 바로 유저를 하고 이 URL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림으로 보면은 add 유저를 딱 하면은 서버가 유저를 잘 저장을 했다, 회원 가입을 시켰다, 그러면은 send redirect를 하면 response.send redirect를 하면은 이렇게 브라우저로 302번 응답으로 유저 리스트를 URL을 이제 같이 브라우저로 보냅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302번을 받으면 이게 리다이렉트잖아요. 이 리다이렉트 응답을 받으면 이 리다이렉트 응답을 하면서 온 이 유저 리스트 URL로 다시 서버로 요청을 보내갖고 다시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리스트가 응답할 땐 200번 해갖고 유저 목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을 예로 실행시켜 보면, 만약에 이메일에 뭐 ggg 해갖고 gmail.com 하고 비밀번호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누르면 add 서블릿으로 이제 이 리퀘스트가 가잖아요. 그러면 add 서블릿으로 딱 리퀘스트가 가고 응답을 받아서
302번 응답을 받아서 다시 유저 리스트로 서버로 다시 리퀘스트를 보내고 다시 유저 리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딱 하면은 이 목록이 나올 때 바로 서버에서 이 리스판스를 보낸 게 아니고 내가 요 유저 리스트로 한 번 더 요청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 애드 유저 할 때 애드 서블릿 유저 리스트하고 리퀘스트를 서버로 두 번을 타닥 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돼갖고 우리가 한 번에 된 걸로 아는데 URL이 바뀌었잖아요. URL이 바뀌었다는 건 서버에서 이 URL로 요청을 다시 또 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